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집합 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투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본질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게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익형 호텔이라든지 상가, 주상복합, 그리고, 그 각종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죠. 여러분 처음 이렇게 매수를 할 때 첫 단추를 좀 잘 끼워야 되거든요. 이게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한해서는 여러분들 첫 단추를 제대로 못 끼우면 있죠. 그때부터가 뒤에 가면 엉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단추가 있는데, 이게 첫 단추 잘못 끼워버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다시 그 잘못된 걸 다시 풀려고 할 때, 그것도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모로 이게 장애가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그걸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 집합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그렇다면 이게 본질적으로 접근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첫 단추 끼울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첫 단추 끼울 때도 이게 미리 앉아 살펴보잖아요. 이게 양쪽의 부분을 딱 살펴봐서 전체 우리가 옷에서도 이렇게 틀을 보지 않습니까? 틀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끼우지 않습니까? 대칭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돼 있는지는 보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수를 할 때, 적어도 있죠. 6개월 정도는 미리 다 보세요. 보시라는 부분은 처음에 시행사 있죠. 그 시행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보시고, 보더라도 어디를 가야 되죠, 시행사? 그렇죠. 여러분 대법원에 가보시면, 등기부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 등기부 있으니까 그거 다 떼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표가 어떤 대표인지 거기 상황들을 좀 다 보세요, 한번. 그리고 그걸 보고 두 번째로는 또 거기에 있는 관리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형성 안 되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형성을 시켜야 될 건지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기 전에 앞으로 건물에 대한 관리 위탁은 시행사가 관리업체한테 어떻게 지금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리업체 있죠. 그 관리업체에 대해서도 한번 법인이면 등기부를 한번 좀 대보시고, 법인 등기부 좀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관리단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게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충분히 조금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그 주변 상황이나 이런 거 보시면 대략적으로는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꼭 소유자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주변에 여러분들이 건물 그 근처에 보면은 부동산 분들이 계시잖아요. 공인중개사분들. 그래서 몇 군데 이게 자주 다녀보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분위기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이든지 있죠. 이게 투자를 할 때는 본질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시행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좋을 것이다라고 하고, 예를 들면 어떤 뭐 호텔이면은 이 호텔은 뭐 중국인 객석이 몇 명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또 뭐 이런 것들 있죠. 운영사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아주 운영사고, 그래서 년 수익률을 얼마만큼 내고 하는 부분을 브리핑을 막 하면서, 이거는 뭐 반드시 요거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떤 구조라는 것을 이야기를 물론 하겠죠. 그런 그 수익형 호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있죠. 달리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그 시행사나 분양사가 그 이야기하는 이유,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나요, 여러분들? 제가 시행사나 분양사를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혹하게 만들어서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시행사 쪽이 있죠. 꼭 거기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상가라든지 그런 마찬가지인데, 그런 쪽에 과연 여러분들이 자기에 있는 그 호텔을 예를 들면은 그 호텔을 자기 재산을 가지고 호텔을 지어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 호텔이 잘 되길 바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뭐 각종 임대관리 위탁이라든지 또는 뭐 각종 있죠. 뭐 건물 관리에 대한 위탁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 시행사라든지 뭐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르게 제가 이야기한다면 이게 파라다이스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아예 그냥 그 회사가 그냥 세워가지고 운영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을 반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결국에 그런 시행사들이 수익형 호텔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는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행사들이 대부분이 보면 그 자산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산이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PF로 해서 돈을 당겨서 대부분이 그렇게 팔아먹으면서 그 순간순간 팔으면 나중에 이렇게 파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거를 어떤 그 호텔이든 상가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빌라든 어디를 여러분들 그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 말은 그렇다 그걸 투자를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닙니다. 투자를 하셔야죠. 근데 첫 단추를 잘 끼우자 이런 부분은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미리 꼼꼼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관리단을 내가 가서 사람들한테 같이 모여서 가서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가 관리단을 만들어서 내가 이 건물을 갖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죠. 거의 제가 볼 때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 거의 95% 이상은 그냥 사고 그냥 누군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는데 그 5% 안에 여러분들이 좀 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좀 모여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소유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끌고 같이 앉아 이 정보도 전부 다가 공개를 하고 민주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의 재산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은 첫 단추를 잘 끼우자는 부분이 삶을 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습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투자를 할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왕 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데가 대부분이시죠.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여러분들 연락을 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모르고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거죠. 모르고 이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뭐라 해야 될까요? 분양가도 사실 높은 상황에 투자를 하셨고, 관리비도 많아지고, 여러모로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악이 받쳐서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놈, 저놈, 시행사, 도둑놈이네, 관리업체가 문제 있네, 이러면서, 진행이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도 그때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그때라도, 여러분들 이게 잘못되고 있는 상황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비상대책준비위원회 이런 걸 만들고, 해서 진행하는 것까지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악이 받치잖아요. 악이 받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어떤 방식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계획을 세워서 나가셔야 되거든요. 계획. 근데 그 계획을 모르실 때가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들이 계획 없이 진행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죠. 원래 악이 박치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 노력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악이 받치면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공동체 전체가 좋아지도록, 개선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노력을 안 하고 있죠. 그냥 악이 받치고 화를 내쌓고 이랬을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연락을 오시는 분들, 아니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지만 멀리서 이렇게 만나자는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미리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는데, 이게 한번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할애해서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시면 저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그걸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오셔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만나시고, 다급할 때는 전화만 하시지 마시고, 좀 철저하게 준비를 다 소리하고, 어떻게 플랜을 잡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 다 되면, 여러분들이 주말이라도 멀리서 오시더라도, 다들 이렇게 서울이나 경기도, 충청도, 제주도, 전라도 이런 데서 오시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냥 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이거 고민해가지고 주말을 시간 맞춰서 그 멀리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간절하니까 이제 오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뭘 하실 때 여러분들이 미리 이게 변호사 선임부터 해서 뭘 하실 때 그냥 부특대고 이렇게 변호사 선임 하셔가지고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플랜을 짜서 여러분들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하실 때 좀 본질적으로 접근하시고, 하시면 지금 당장 이렇게 만약에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그러면 다시 단추를 풀고 제대로 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면서 악이 받치는 거는 좋다. 그런데 그런 어떤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아기 받침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질문을 하시거든요. 질문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꼼꼼히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에서 살아온 이렇게 태도가 있거든요, 태도. 그런 걸 여러분들이 꼼꼼히 이렇게 보시고 간절함이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문자나 아니면 연락 오셔가 좀 만나자고 할 때는 제가 충분히 만나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드리는데 그것이 아니고 삶을 살아가실 때 보면 좀 삶을 상당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도둑놈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시행사는 뭐가 도둑놈이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라는 도둑놈들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서 저한테 뭐 연락이 와가지고 뭐 하소연을 늘어놓고 뭐 어떤 식으로 저 도둑놈들을 죽이니 살리니 이런 이야기 해봤자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하소연하는 것밖에 되겠습니까? 저는 집합건물 해결사잖아요.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재산이면 여러분들이 사실을 해결해야 되죠. 그렇다면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데 방향을 잡아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면 그 노력과 방향성을 딱 노력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만 방향은 제가 제대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을 잡아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절하게 좀 준비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시고 질문다운 질문을 또 하시고 그렇게 좀 준비해 주세요. 아셨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좀 보면 이게 비상대책준비위원회 계신 분들조차도 보면은 아이고 나는 일이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일 안 하는 다른 사람 소유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관심 없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해봤자 뭐 하겠노?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만 해도 엄청 고마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시는데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왕 하실 거라면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대로. 그리고 소유자분들하고 일일이 만나시고 전화도 하시고 문자 발송하고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일일이 좀 준비를 다 하시면서 멀리 계신 분들이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계시다. 지방에 있는데 지방의 어떤 건물이라면 서울에 있다. 그럼 서울까지도 언제되면 찾아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사연을 말하고 이 정도까지 되도록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서울에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고 지방에 있는 곳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관리단을 조직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 나가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은 투자를 할 때 본질적으로 접근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태도 자체가 여러분들 피해를 당해서 악이 바친다라고 했을 때 좋습니다. 악이 바치는데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노력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노력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면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든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태도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게 방송은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연결됐는지 모르겠지만 연락이 하루에 뭐 많게는 20통 이상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고 적게는 4통 이상 이렇게 하니까 저도 시간 남을 때 틈틈이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다 드리잖아요. 이틀 뒤에서든 뭐든. 멀리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미리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잡아서 연락을 드리니까 여러분 만나서 시간도 충분히 할애하고 하시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제대로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이제 공동체가 제대로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 서로가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소유자 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분파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소유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입점주하고 소유자 여러분들이 있죠. 주인이시라고 그 건물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이간질 하도록 만드는 쪽이 시행사라든지 관리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분파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있죠. 격려해주고 물론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까지 잘 조율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클래식 같은 데 보면 합창단처럼 이렇게 단체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 배려와 양보를 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났을 때 관리단을 또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분들이 하면서 또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죠. 서로 봉사를 하는 단체가 관리단에 있는 단체지. 그 말은 봉사를 한다는 말은 입점주분들과 소유자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들의 어떤 지금 힘든 점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처리하고 이런 그가 관리단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권력욕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정치에서도 보면 우리 박근혜 정부 대통령 때도 그런 부분이었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전체에 있는 그 대통령의 권한 이런 것이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그 대통령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각자가 문제점이 많았다. 뭐 최순실의 문제가 더 많다 그런 걸 논해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를 내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의 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권한이 많다 보니 실질적으로 경영자들의 생각과 마인드, 노동자 측만 보는 게 아니고 경영자도 봐야 되고 각종 우리 그 전 세계적인 상황들을 잘 보면서 한 군데의 편견을 가져서 이렇게 가시면 그걸 권력으로 이렇게 쳐버리면 그때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는 국민들의 생각을 많이 들어봐야 되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누구죠? 우리 경영자,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그 귀를 많이 열어서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지금 건물에서는 이 건물에서의 모든 경제 활동의 주체는 소유자와 입점주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파되지 않고 길을 열고 서로 간에 조율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나가주길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해보시고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